현지 시간으로 1월 26일 화요일은 정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계속 터지면서 메이저리그 커뮤니티 및 각 팀 커뮤니티가 정말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먼저 리얼무토가 필라델피아와 5년 1억 1,550만 달러에 합의한다는 기사가 떴고, 그 뒤로 역사상 두 번째로 헌액자가 없는 명예의 전당 투표 결과가 나왔다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며칠치 뉴스가 한꺼번에 터진 줄 알았던 야구 커뮤니티는 아직 더 큰 뉴스 두 개가 남아있었는데요. 주식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요 며칠 자주 들으셨을 게임스탑 주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뉴욕 매치를 인수하고 공격적인 선수 영입을 계속해온 매치의 스티브 코엔 구단주가 바로 이 게임스탑 쇼트셀링에 깊게 관여했다는 기사가 터졌습니다. 이 스티브 코엔이 게임스탑 쇼트셀링에 깊게 관여했다는 기사가 터지자마자 뉴욕 매치 팬들은 더 이상 선수 영입을 못하는 거 아니냐, 혹시 스티브 코엔이 이 일로 인해서 팀을 다시 팔아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추측성 글들이 올라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뜨겁게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론토가 마커스 시미언을 영입한다는 기사가 뜨면서 오늘 하루가 마감됐습니다. 마커스 시미언 영입 기사가 처음에 떴을 때 토론토 팬들과 많은 야구 팬들의 첫 반응은 믿을 수 없다 였습니다. 최근에 브랜틀리 영입에 관한 헤이즐 메의 오보도 그렇고, 캐나다의 TSN에서 일하는 스캇 미첼이라는 기자가 크리스 브라이언트가 트레이드돼서 토론토로 온다는 그런 트위터 내용을 올렸다가 크게 화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진위 여부를 묻는 많은 DM을 받자 본인이 자기 트위터에 나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런 트레이드가 진행된다 라고 트위터에 올린 게 아니고, 사용자 중에 누군가 내게 이러이러한 루머가 있는데 사실이냐 라고 물어봐서 그런 루머가 있다는 걸 안다 라는 뜻으로 예스 라고 달았을 뿐이다 라고 올리면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커뮤니티 많은 유저들 사이에서 이제는 선수 영입이나 트레이드에 대한 기사가 뜨면 트위터 포스트는 믿지 못하겠다 라는 분위기가 크게 퍼져 있었습니다. 처음 소개할 댓글도 그런 맥락인데요. 3시간 뒤 시미언은 오클랜드와 다시 사인했다 라는 기사가 뜨겠지, 그리고 그는 unfinished business가 그곳에 있다고 얘기하겠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unfinished business는 브랜틀리가 토론토랑 계약했다는 헤이즐 메의 트위터 포스트가 있고 나서 4시간 뒤에 브랜틀리가 휴스턴과 계약을 하면서, 휴스턴과 계약을 한 이유는 토론토와 계약에 굉장히 근접했지만 휴스턴에서 unfinished business, 아직 다 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휴스턴과 계약을 했다라고 말한 거를 비꼰 겁니다. 역시 워싱턴 내셔널스 팬이 우리는 이 첫 트위터를 올린 사람을 믿을 수 있나? 라고 묻는 거고, 바로 자신이 에딧을 해서 파산이 이게 사실이라고 확인을 해줬다라고 말을 했죠. 켄 로젠탈과 파산이 현재 트위터에서 이런 기사를 올리고 이런 포스트를 올리는 기자들 중에 유저들에게 가장 신용을 얻고 있는 기자들입니다. 그 밑에 댓글들도 계속해서 못 믿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결국에는 ESPN이나 팬그래프와 같은 이런 사이트들의 오피셜로 뜨면서 분위기가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켄 로젠탈 역시 마커스 시미언이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1년 1,800만 달러에 합의한 것이 사실이다 라는 포스트를 올렸고요. 이제는 영입이 이제 확정이 됐고, 많은 팬들이 이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다음에 제일 처음 시작된 토론은 2루로 갔기 때문에 돈을 더 줬다, 약간 오버페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미언이 2루를 본다는 조건 하에 1,800만 달러를 줬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비지오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이 댓글이 이제 비지오는 그럼 3루로 가겠네 라고 얘기를 하자, 그 댓글의 댓글로 혹시라도 비지오가 트레이드의 일부일 수도 있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다른 유저가 비지오를 트레이드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저도 토론토가 비지오를 트레이드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트레이드를 모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누구를 묶어서 트레이드를 하느냐, 트레이드 카드를 맞춰보는 그런 댓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앤드류 스토트는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커버하는 팟캐스트 방송인이자 블로거인데요. 마커스 시미언에 대해서 이제 여러 말이 많았어요. 수비를 잘한다, 수비를 못한다, 이번 시즌에 잘할 거다, 이번 시즌에 못할 거다. 마커스 시미언의 수비 같은 경우는 DRS를 보면 2017년에 -3에서 2018년에 14, 2019년에 12, 2020년에 다시 -5가 되었습니다. 이 DRS만 놓고 보면 2017년과 2020년은 못한 게 맞고 2018년과 2019년은 잘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거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니까 자기가 자기 트위터에 많은 사람들이 마커스 시미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20년 같은 경우도 첫 14게임을 못해서 전체 성적이 나빠진 거지, 마지막 46게임만 보면 굉장히 잘한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 14경기의 조정 득점 생산력이 24고 그리고 워가 마이너스 0.2인데 마지막 46경기의 조정 득점 생산력은 133이고 워는 2.0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갈수록 2019년의 성적과 비슷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나쁜 계약이 아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WOBA 기준으로 보시면은 2019년 말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0.482로 그리고 2020년 8월 7일에는 0.131로 최저치를 찍습니다. 2020년 10월 8일에는 0.389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아마도 앤드류 스토튼이 주장한 게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작년에 특수한 상황 때문에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시즌 초에 많이 못하기는 했는데 시즌이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다시 2019년의 스탯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2021년도 부활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00만 달러가 오버페이냐 아니냐라는 토론도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버페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오클랜드가 시미언에게 퀄리파잉 오퍼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시즌 퀄리파잉 오퍼가 1890만 달러예요. 1890만 달러보다 90만 달러 작게 퀄리파잉 가격 정도로 1년 계약을 한 겁니다. 마커스 시미언이 토론토랑 계약을 했다는 브레이킹 뉴스를 제일 처음 터뜨린 게 2001년에 한국 삼성 라이온스에서도 뛰기도 한 카를로스 바에르가라는 전직 메이저리그 선수입니다. 그 선수가 자기 개인 인스타그램 포스트에 마커스 시미언이 토론토와 계약했다. 토론토에서 2021년 뛸 예정이다. 라고 발표를 하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 댓글에 진짜냐? 진짜냐? 장담할 수 있냐? 보장하냐? 소스가 어디냐? 이런 댓글들이 막 달리고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헤이먼이나 켄 로젠탈이 팀과 자기 소스들에게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올스타급 선수 영입이고 큰 브레이킹 뉴스인데 이거를 전문 기자도 아닌 전직 선수 카를로스 바에르가한테 뺏기다니 참 재밌는 상황이네 라고 놀리는 겁니다. 제가 토론토는 돈이 있다고 계속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오버페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한 유저가 뭐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뭐 딴 데다 쓸 것도 아니고 돈은 이만큼 있는데 어디다가 써야 되는데 2019년에 MVP급 활약을 했고 올스타가 될 수도 있는 선수한테 퀄리파이 오퍼 정도 되는 돈 쓴 게 뭐 어때서 팬그래프에 따르면은 스프링어와 마커스 시미언의 연봉을 합쳐도 토론토의 올해 예상 연봉 지출액은 1억 4,600만 달러로 아직 럭셔리 텍스 라인인 2억 1,000만 달러에 한참 못 미칩니다. 럭셔리 텍스 라인에 가기 전까지 아직 산술적으로는 6천만 달러 정도의 여유분이 있습니다. 로저스가 약속을 했어요. 페이롤을 줄이면 페이롤을 럭셔리 라인 아래로 줄이고 많이 다이어트를 하면 그 다음에는 선수 영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다시 꺼내주겠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페이롤 다이어트를 해라 라고 했고 토론토는 지난 3, 4년간 페이롤 다이어트를 했죠. 그리고 올해는 약속을 지키는 그런 시즌인 겁니다. 2021 시즌에 툴로한테 400만 달러까지 지급하고 나면 토론토는 2015년, 2016년 때 했던 큰 계약들을 다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만약에 마커스 시미언 복권이 터지면은 토론토는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2020 시즌이 끝나고 오클랜드가 마커스 시미언에게 퀄리파잉 오퍼를 제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1 시즌에 마커스 시미언이 부활에 성공한다면 토론토는 마커스 시미언에게 다시 퀄리파잉 오퍼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꼭 마커스 시미언을 잡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퀄리파잉 오퍼를 제안해서 그가 받아들인다면 같은 가격에 1년 더 쓰는 거고 만약에 그가 퀄리파잉 오퍼를 거부하고 나가서 다른 팀을 찾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돌아오기 때문에 토론토는 마커스 시미언이 2018년 정도만 해줘도 남는 장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